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경동대 신규 LMS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릴 기운의 성숙정이라고 합니다. 어, 대면으로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시대가 이래서 그런가요? 시대가 좋아져서 그런가요? 사무실 회의실 한켠에서 교수님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아마 교수님들께서 파노토도 좀 사용을 많이 해보셨고, 그리고 지금 저희 LMS도 지금 사용하신 지가 한 2주 정도 가량 됐기 때문에 아마 어, 많이 사용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몰라서 못 쓰시는 기능은 없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운영은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한다는 느낌으로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이트로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네, 해당 화면이 이제 경동대학교에서 보이고 있는 이러닝 교육 시스템입니다. 네, 로그인은 상단에 사람 모양 클릭하셔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되죠. 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로그인을 하고 나면 바로 만나게 되는 화면이 이쪽 화면입니다. 이전 버전에 비해서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강의실을 이렇게 카드형으로 클릭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신규 알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투두리스트, 교수자에게는 내가 출제한 컨텐츠나 과제, 퀴즈 등의 학생들이 얼마나 응시를 했는지, 학습을 했는지 하는 참여 현황을 바로 볼 수 있게끔 해주고요. 동일한 화면에서 학생들에게는 내가 이 수업에서 보자마자, 들어오자마자 나 이거 컨텐츠 수강 안 했지, 이거 시험 내가 과제 들어해야지 하면 바로 클릭하고 해당 과목으로 해당 그 학습 요소로 점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이제 달라진 점이 분방 공유 관리라는 기능이 있고요. 학습 현황 파노토 바로가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버전 시스템하고 가장 크게 차이가 있는 점은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한 주소 ctl.kdu net.ac.kr이라는 주소를 모바일에서 혹은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을 하시면 화면 크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반응형으로 화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모바일 사이트에서 교수님들의 어떤 활동이 제한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게 PC와 모바일 LMS 상에서 동일한 기능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강의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강의 화면은 바로 이렇습니다. 상단에는 출석률, 이용률 같은 현황들이 보이고 있고, 왼편에는 그런 현황으로 학습 독려를 할 수 있는 쪽지 보내기 기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왼편에는 강의실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각종 메뉴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강의 현황 아랫부분에는 이번 주 학습 활동에 대한 내용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부분 클릭해서 바로 들어가실 수 있고, 교수님들은 강의 관리라는 메뉴를 통해서 학습 현황이나 주차나 회차 또는 학습 요소들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수님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실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편 메뉴에 강의 관리라는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보면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교수님들께서 들어간 화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이랑은 좀 다르셨을 거예요. 15주차 3회차로 기본 세팅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먼저 나왔을 거고, 거기에서 예 하고 누르신 분은 15주차 다 생겼을 거고, 거기서 뭔가 수정하신 분은 좀 다르게 생기셨겠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주차 추가, 회차 추가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3주차 한번 추가해 볼까요?
3주차라고 하시면 되고, 제목이나 일시, 종료 일시 넣지 않으셔도 일단 생성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3주차가 생겼고요. 여기서 해당 주차 갈색바 오른쪽 위에 보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클릭하고 네, 회차를 한 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의 회차에 학습 요소들을 추가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사실 가장 그 학습 설계의 기본 틀이고요. 만약에 내가 뭘 잘못했다 하시면 일단 지우기나 삭제가 바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해당 주차 상단에 수정 기능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수정 버튼과 삭제 버튼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 또 삭제, 이런 식으로 삭제 처리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지금 이제 판업토로 영상도 많이 찍고 계실 거고, 해당 부분은 이제 링크 거시는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부 원격 수업 기준이 이제 공고사항이 되고 있어서 많은 학교들이 그 부분을 지금 교수님들께 안내를 하고 그 방법대로 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학점, 그러니까 1학점 1시수당 수업은 50분으로 한다가 이제 그 지침 중에 1번이고요. 50분을 교수자가 학생들한테 다 전부 말로 설명하는 거 다 괜찮아요. 근데 사실 대면 수업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혼자 막 강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중간에 질의를 한다거나 그럼 학생이 대답하는 중간에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들, 커뮤니케이션 시간들이나 여러 가지 시간이 다 포함해서 그걸 이제 수업 시간으로 50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교수자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그 시간은 50분 중에 최소한 25분 이상은, 그러니까 최소가 25분입니다. 25분은 교수자의 얼굴 또는 목소리가 같이 들어간 동영상 학습 컨텐츠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50분짜리 수업을 진행을 한 학점, 1학점 50분짜리 수업을 진행하실 때 교수님의 음성이 최소한 포함된 동영상이 25분 이상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냥 수업을 그냥 50분으로 쭉 하시는 분은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냥 50분짜리 하나 링크 딱 거시면 끝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나는 50분을 혼자 이렇게 진행하는 거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최소 25분 이상은 최소 25분은 수업을 만드셔야 돼요. 동영상 수업을.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과제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자료를 제공해서 학생이 자료를 공부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퀴즈에 응시하게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학습 요소를 포함해서 50분으로 구성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한 회차,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저희가 그 한 학점, 한 시수라고 하는 그 50분을 저희가 1회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학습 시간이 1회차가 50분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여기랑 여기에 차이점을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정시간 50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인정시간 30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50분 이상이 되는 게 구성이 되는 맞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분 이상인지 아니면 아직 미달되었는지 아니면 아예 구성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표기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을 두고 있으니까요. 학생들에 대한 한 회차 학습 시간이 50분 이상으로 구성을 교수님께서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부분이 교수님 학습 요소 추가 중에서 컨텐츠겠죠. 컨텐츠 클릭하고요. 네, 제가 그냥 테스트라고 입력을 하고 학생들이 학습을 진행해야 되는 시간, 그리고 파노토 VOD를 선택해서, 이건 사실 이제 교수님들이 파노토에 미리 그 촬영을 다 해놨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녹화된 파일 찾기 클릭하셔서 네, 이렇게 이제 폴더로 구분을 조금 해두었는데 여기 나왔나 여기 나왔나 기억이 안 나네. 네, 여기다 구성을 해놓은 부분으로 URL 가져오기 클릭하셔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이 18분짜리여서 일단 이걸로 진행을 합니다만 교수님들께서는 25분 이상 동영상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18분이면은 거기에다가 더 컨텐츠를 여러 개 올리셔서 25분 이상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 한번 추가해 볼까요? 저는 이제 과제랑 퀴즈를 미리 추가해 두었고 자료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교수님 재량이죠. 네, 뭐 10분. 내가 제공하는 이 자료로 학생이 공부를 한다면 학습 시간이 10분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여기 부분을 주시는 부분은 교수님들의 재량입니다. 네, 이렇게 넣고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이제 첨부 파일을 진행하실 때는 여기는 다중으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요. 여러 개 같이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볼 때는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죠. 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료도 이렇게 클릭해서 열어가지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과제는 한번 살펴보면 다중 파일 올라가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런데 학생 제출하는 거는 파일이 한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퀴즈 부분도 이제 학생이 푸는 부분부터 그냥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제출하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종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들께서 파노토 영상을 이제 사용하실 때 주의점이 몇 개 있어요. 그 주의점이 뭐냐? 1번, 그 경동대는 실시간 라이브 수업을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교수님과 지금 제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처럼 라이브로도 파노토 라이브로도 수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라이브를 하던 파노토 VOD를 하던 파노토 상에서 공유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파노토 바로가기 여기 하단에도 있고요. 여기 상단에 파노토 바로가기 있습니다. 클릭해서 파노토의 내 폴더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영상이 교수님들과 제가 만나고 있는 이제 영상이고요. 19년도, 20년도로 해볼까요? 네, 지금 이제 요 폴더, 요거를 제가 이제 그 링크를 걸었는데, 사실 링크 걸기 전에 공유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이거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교수님들은 아마 이렇게 걸려 있으실 거예요. 특정 사용자. 여기서 학생 하고 엔터. 그래서 학생들에게 내가 이 영상을 공유한다.
그래서 학생이라고 클릭하고 저장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저장 다 눌러주신 다음에 이 X 버튼으로 창을 닫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학생들의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왜 학생들이 액세스가 되어 있지 않다, 액세스를 요청하라고 나온다, 그래서 지금 화면이 잘 돌고 있지 않다, 이런 식의 문의를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파일에 공유를 학생을 안 해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처음에 여기 LMS 쪽에 링크 하시기 전에 꼭 내가 공유를 걸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꼭 그 파노토로 영상을 찍거나 제작하거나 하지 않아도 파노토 쪽에 내가 내 PC에 가지고 있거나 혹은 줌 같은 걸로 교수님 수업 많이 하시잖아요. 줌 같은 걸로 내가 해놔서 지금 MP4 영상이 나한테 있다. 이걸 한번 내가 학생들한테 복습용이라든지 부가적인 설명으로 내가 주고 싶다 라고 하실 때에도 파노토를 이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파노토 바로가기 클릭해서 내 폴더가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만들기 부분에 보시면 미디어 업로드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영상을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하시던지 선택해서 찾아주시던지 해서 여기서 올린 다음에 LMS에서는 파노토 VOD라는 기능으로 영상을 선택하셔서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꼭 명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 전에 전 버전 같은 경우에 MP4 영상 바로 올리는 기능이 있었는데 신규 시스템에서는 그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학생들 영상을 부가적으로 주고 싶으신 경우에는 꼭 파노토 VOD를 파노토 쪽에 경유해서 파노토 VOD에서 영상을 선택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경동대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계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파노토 예약해서 라이브 수업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동일하게 학습 요소 추가해서 컨텐츠 라이브 예약인 거죠. 근데 이제 요 라이브가 사실 이제 중요한 게 그럼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학생들하고 만날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시고, 정말 딱 진행을 할 거다라고 하시면은, 15시부터 17시까지, 이런 식으로 딱 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중에 내가 수업 몇 분 할 건가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기 생각하고 써주셔야 돼요. 그럼 75분 할 거다. 아니면은 60분짜리 180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왜냐하면 학생들의 그 출결은 교수님이 여기 써주신 이 180분 아니면 75분 입력했던 이 시간을 학생들이 LMS에서 해당 영상을 켜놓고 시간을 얼마나 보냈느냐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 기억하시고 파노토 라이브에서 실시간 강의 예약하기 해서 이렇게 예약해 주시고 해당 예약을 하신 후에는 파노토 만들기 쪽에 들어가셔서 해당하는 시간에 시간이 지워졌네요. 해당하는 시간에 교수님들께서 꼭 수업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교수님하고 저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방식이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위에 9월 17일 LMS 교수자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그 라이브를 제가 먼저 예약을 걸고 해당 링크를 교수님께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데에서는 지금은 링크를 드렸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굳이 이 LMS의 학생으로 들어오지는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딱 해당 시간에 이게 열려요. 학습하기 이렇게. 그래서
꼭 그 시간 전에 들어가서 미리 라이브 진행하고 라이브를 일단 켜놓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학생들한테 만약에 학생들이 들어갔는데 교수님께서 없다. 아직 난 방송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웹캐스트가 실행이 되면 이걸 뭐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또 하나 교수님들께서는 그런 질문을 오늘도 이런 당부를 주셨는데,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수님들한테도 영상을 제공하고 싶으니까 녹화를 해서 링크를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미리 예약을 걸어 놓으시면은 링크를 따로 저장하거나 뭐 업로드를 다시 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예약을 진행하면 예약하면서 한 세션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링크가 나온 거기 때문에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녹화된 영상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제가 여기에다가 이 학습 시간, 교수님들이 학생한테 준 학습 시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정말 중요한 게, 교수님이 여기다가 뭐 영상은 20분밖에 안 되는데 이걸 막 수정해가지고 이거 들으면 30분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학생들이 출석 100%가 안 나와요. 아무리 다 들어도 25분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컨텐츠 시간하고 학습 시간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노토 VOD 쪽에서 컨텐츠를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의 시간을 저희가 읽어가지고 바로 넣기 때문에 수정을 하지 않으시면 파노토에 있는 영상 시간이 같이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 기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지난번 9버전 LMS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주회차에서 학습 설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왼편에, 그러니까 지금 이 학습 요소 추가가 되어 있는 컨텐츠, 토론, 자료, 과제, 그리고 퀴즈랑 시험은 거의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퀴즈나 시험을 왼편 메뉴에서는 출제할 수가 없어요. 학습 설계에서는 학습 요소 추가에서만 다 추가가 가능하고요. 왼편에서는 뭐 채점이라든지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요청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이제 교수님들께서 줌 영상으로 이제 복습을 그냥 이거는 출석과 상관없이 그냥 복습으로 제공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안내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회차를 추가할 때요. 회차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출석 반영과 출석 미반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출석 미반영으로 체크해 주시면 하고 추가한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습 회차는 그 학습 요소에서 들어가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0분도 안 해도 사실 상관없잖아요. 필요한 학생은 보거나 보지 않거나이라서. 그런데 저희가 컨텐츠 올릴 때는 0분으로 입력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복습 영상 올리실 때는 그냥 뭐 1분, 2분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올리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의 출석은 교수님들이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단 부분은 이제 추가, 그리고 이제 삭제나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톱니바퀴 모양 버튼 클릭하셔서 수정 버튼과 삭제 버튼이 이렇게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한번 설명드리고 가고 싶은 부분이 분방 공유 기능이에요. 그래서 분방 공유 관리라는 메뉴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과목에 인터넷으로 수업을 만약에 하셔도 학생들한테 다 동일하게 갈 때 학습 시간, 시험 이런 걸 다 동일하게 갈 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변경하실 수가 없어요. 네. 1반, 2반, 3반, 4반을 만약에 한 반에 묶는다
라고 하면은 중간에 수정을 할 수 없어요. 2반만 1반, 2반, 3반 다 동일하게 가는데 2반만 조금 내가 보강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거 진행 안 돼요. 다 동일하게 갈 때만 쓸 수 있어요. 다 동일하게. 다 동일하게 갈 때 1반, 2반, 3반, 4반 한 세트처럼 묶고 교수님이 한 반에다가만 컨텐츠도 올려주고 한 반에다가만 과제도 출제하고 한 반에다가만 토론도 쓰고 이런 거 교수님은 그냥 한 반에다가만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이 2반, 3반, 4반에다가 1반에 올리신 걸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은 4반에다가 올려야 되는 거를 한 반에만 올리면 되죠. 그런데 이제 듣는 학생들의 출결 상황 그리고 뭐 채점 이런 부분은 각 반에 들어가셔서 왜냐면 반 애들이 다 다르니까 각 반에 들어가셔가지고 전부 채점이라든지 학생들의 출결 상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은 각 반에 들어가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목명은 뭐 둘째치고 저희가 이제 코드로 관리하기 때문에 학수 번호, 이수 번호가 동일한가 그리고 맨 끝에 그 분반만 다른가가 1번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 교양 영어, 뭐 기초 한국어 이런 거 다 동일하게 갈 수 있지만 교수님들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교수자가 동일한가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분반 공유 사용의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그때 1반을 내가 메인으로 쓰겠다. 2반을 내가 메인으로 쓰겠다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지금은 이번 학기부터는 사용이 약간 어려우실 것 같은 게 이거의 전제 조건은 이렇게 교수자 동일, 학수 번호 동일해야 되는 거하고 교수자 동일해야 되는 거.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면 학생들의 학습 활동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1, 2주차 혹은 3주차, 4주차를 진행을 하셔가지고 학생들의 출결 상황이 들어가 있는 정보가 있다면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조금 사용하시기가 어렵겠지만 이런 기능이 있었지라고 기억하시고 2학기 때부터는 바로 사용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번 학기에는 나 분반 많은데 어떻게 할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 학기에는 저희가 복사 기능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학습 요소 복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반에 뭐 한 반이라도 등록된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등록을 해놓고 보면 여기 제가 학습 설계 기문장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1주차에 컨텐츠 이만큼 있고 그리고 학습 설계 테스트 2라는 과목에서 1주차에도 이만큼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컨텐츠를 한번 복사해 볼까요? 컨텐츠를 하나 선택하고요.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보면은 몇 주차, 몇 회차로 내가 복사를 할 거냐라는 물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2주차, 2회차로 복사하겠다. 이쪽에 회차가 없네요. 이렇게. 그러면 해당 주차 밑으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리고 저장. 화면은 닿지 않습니다. 저장되고 나면 노란색이 없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교수님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여기 방금 복사된 부분이 날짜가 9월 1일에서 9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사가 될 때는 그 반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가 넣는 거기 때문에 알아서 시간이 변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들어가셔서 시간을 다시 학습 일시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는 점. 그리고 회차가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O 주차를 선택하고 주차 복사를 눌렀더니 위쪽 오른쪽으로 다 들어왔어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제가 5주차가 아니라 2주차를 복사한다. 이러면 안 들어가요. 왜냐면 현재 지금 여기에 제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주차가. 그래서 이 부분이 지워주고 들어가지질 않아요. 그래서 아예 만약에 교수님이 분반해서 뭔가 세팅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냥 주차로 이렇게 복사해 오시는 방법을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회차 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회차 복사가 될 텐데 이쪽에는 주차가 없고 회차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해당 주차로 회차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저장이 됩니다. 1반, 2반, 3반, 4반 모두 다 동일하게 운영을 한다. 시험이고 뭐고 과제고 다 똑같다. 그러면 분반 공유. 그런데 대부분은 비슷하지만 뭔가 차이점을 있게 아마 구성이 되거나 시험 같은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시면은 학습 요소 복사 기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화면에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교수님 쪽에 아래에 삭제 이력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하시면 제가 아까 처음에 삭제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기능을 별로 사용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특히 학생들의 학습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삭제 처리를 하시면 학생은 다 들었는데 교수님의 주차는 삭제돼 버리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삭제는 지양 네, 지양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럴 수 있죠. 내가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놨는데 하고 보니 내가 영상을 잘못 링크를 했다. 혹은 하고 보니 내가 첨부 파일을 잘못 줬다. 하시면 수정 기능으로 여기 수정 기능으로 링크를 바꾸시거나 아니면 첨부 파일 삭제하고 다시 올리시거나 이렇게 운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수님들이 여기까지를 하고 나면은 가장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시는 메뉴는 뭐냐면 학습 현황 통계예요. 학습 현황 통계 교수님들 잘 아시겠지만 해당 부분이 뭐냐면 애들이 출석을 얼마나 했는지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습 이력 보기를 클릭하면 이 학생이 뭘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교수님들께 질문을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외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아니면 이제 대면 수업으로 뭐 하셨다든가 아니면 줌 같은 걸로 했는데 내가 출결을 그냥 LMS에서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출석을 변경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뭐 미진행이라거나 진행 중이라거나 지각으로 나왔다거나 하는 이 텍스트 부분을 클릭을 하면 학생의 어떤 학습 기록이 없더라도 교수님께서 출석이나 지각이나 결석으로 변경하고 저장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능을 사용하실 때 꼭 뭔가 사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사유를 입력했어요. 뭐 학생이 뭐를 했는데 아니면 뭐 불가피하게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못 들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아니면 대체 레포트를 오프라인으로 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의 그 사유를 간단하게 코멘트 하시고 그리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학생들은 출석이 민감한 부분이라 사실 이 기능을 사용하시지 않길 바라지만 특별한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럴 때 사유를 꼭 적어주시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센터에서 요청사항이 있으셨는데, 이게 이제 전자출결 시스템? 네, 전자출결 시스템이라 지금은 연동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당연히 연동되는 줄 알고 난 여기서 출석 다 했는데 전자출석 시스템 막 이렇게 보면서 나 미출석으로 돼 있다라고 해서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고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질문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연동이 실시간으로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또 이제 연동 서비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학생들의 그런 질문이 올 때는 LMS 수업은 학생들도 학생 자기 성적 들은 부분, 그러니까 수업 들은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LMS에서 들은 건 LMS 확인해라. 나중에 전자출결이랑 연동이 될 거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제 퀴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드릴까요? 경동대 교수님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어떤 학교들보다도 퀴즈를 정말 많이 잘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직도 몇 분 성함이 기억나는 교수님들도 계신데 아마 그렇게 사용하신 경우라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잘 이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처음 운영하시는 교수님들 대상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네, 좀 미흡하다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크게 저희가 퀴즈나 시험을 운영할 때 3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 하나하나를 만드는 거. 문제를 만든다. 두 번째는 문제를 다 만들고 나서 시험지를 만든다. 문제는 해는 어느 쪽에서 뜨나요? 이거를 객관식으로 할 건지 주관식으로 할 건지 객관식으로 하면 보기를 몇 개로 할 건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험지를 만든다라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문제 중에 5개를 내가 뽑아와서 몇 개를 내가 갖고 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 동안에 학생들한테 몇 분의 시간을 주고 풀라고 할까를 만드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3번째 단계는 뭐냐, 3단계는 뭐냐면 마지막 3단계는 뭐냐면 그래서 학생이 시험을 봤더니 애들의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채점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단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단계인 문제를 만드는, 문항을 만드는 부분은 왼편에 시험 퀴즈 평가 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문제 은행을 등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등록한 문제는 하나의 이 교과목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다녀요. 나를. 교수자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멀티미디어 개론에다가 문항을 막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면 다음 학기에도 나를 따라오는 문항은 계속 같이 옵니다. 그래서 같이 거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먼저 문항을 만드는 방법은 오른쪽 하단에 등록 버튼이 있고 여기에서 난이도 상중한지 객관식 단위인지 복수인지 객관식 OX인지 하는 이런 부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차도 매핑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지문도 넣을 수 있고 보기는 4개부터 10개까지 있고요. 여기를 5개 이렇게 늘리셔도 상관없습니다. 텍스트 보기를 해서 이렇게 입력하실 수 있고요. 아까 보셨던 파일 보기는 토익 이런 거 수업하시는 교수님들이 이제 주실 때 문항을 주실 때 음성 파일이 올라온다든지 이제 7기공학과 교수님이 설명을 하시고 다음에 설명에 맞는 치아 선택은 뭔가요? 할 때 이미지가 등록된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등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 여부나 해설은 있으시면 넣으면 되고 문항은 100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림 파일이 문항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해당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이미지를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문항을 등록해서 하셔라 라고 하면 교수님들이 정말 많이 못 쓰시겠죠. 하나하나 등록하는 게 너무 큰 일이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보면 문제 업로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서 엑셀 양식을 하나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해당 샘플에다가 알맞게 넣어서 저장해서 그걸 올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는 지우지 말고, 여기는 지우지 말고 12번부터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HML로 구분하고 객관식 단일이냐 복수냐 뭐 OX냐 하는 부분도 여기 안내되어 있는 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 지문 내용, 보기 개수 넣어주시고 뭐 정답 이런 부분들 100점 이런 부분을 한 다음에 정리해서 저장해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해서 업로드 했고요. 만약에 내가 한 파일이 틀린 것 같지 않은데 잘 안 올라간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엑셀 파일에 있는 그 지문이나 이런 게 특수 기호가 혹시 들어가서 저희가 업로드할 때 코드를 방해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나 그런 것도 아닌데 안 올라간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엑셀 파일을 이러닝 센터 쪽으로 주셔서 저희 쪽으로 전달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를 따라다니는 문제은행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분류를 대분류, 중분류 하셔가지고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대분류도 9월 17일 이렇게 추가하면 그냥 바로 만들어져요. 9월 17일. 그리고 중분류를 추가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느 대분류 안에 네, 이런 식으로 만들고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X 하시면 잠깐만요. 일단 만들어졌고 분류 선택해서 여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안 나오네요. 이거 네 여기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류 관리에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지우실 수 있고요. 여기는 뭐 여전히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네요. 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제가 미리 해당 분류로 넣어놨던 문제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구성을 본인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분류 만드는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문항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시험지를 만드는 거죠. 시험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강의 관리 쪽에서 이번에 1주 1회차에다 추가해 볼까요? 퀴즈로 해보겠습니다. 퀴즈와 시험의 차이는 다 똑같은데요, 사실.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네, 이렇게 두 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차이점이 뭐냐면 한 학기에 한 번씩밖에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매 주차나 매 회차에 퀴즈가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퀴즈로 하고 수시평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퀴즈를 제가 놓고요. 시험지명 1주 테스트 네, 여기서 수시평가 시험 시간은 5분. 시험지를 열고부터 학생한테 몇 분의 시간을 줄 거냐라고 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클릭해 주시고, 이 학습 시간은 이 퀴즈를 학생이 뭔가 응시해서 푼다라고 했을 때 학생이 공부한 시간을 몇 점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한 회차 50분 안에서 이제 이 학습 시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20분 이렇게 해주시고, 응시 기간이 오늘부터 23일까지 하고, 이제 문제 유형을 객관식만 할 거냐 아니면은 서술형 혼합으로 할 거냐라는 부분 선택하시는 게 있는데,
저는 수시평가여서 매 주차, 매 회차를 만약에 수업을 진행하신다라고 하면은 객관식 문항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객관식은 자동 채점이 돼요. 그런데 주관식이 이제 그 포함되는 순간 객관식은 채점이 됩니다만 그 주관식 단답형 같은 건 채점이 됩니다만 이게 자동으로 합산돼서 채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들어가셔서 일단 수동으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 주차, 매 회차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객관식으로만 구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문제은행에서 가져오기라고 했을 때 대분류, 중분류에서 뭐 이렇게 조회하면 세팅해놨던 문제 하나 나오겠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대분류에서 그냥 같이 조회하셔서 한 3개 정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고 사실 나머지 부분은 그냥 그 기본값 디폴트로 주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등록 하면 문항이 등록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1번 문제를 만든다, 2번 시험지를 만든다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해당 기간, 시간 동안 학생들이 들어서 막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채점은 어떻게 하냐. 왼편에 시험 퀴즈 평가관리 쪽에 들어가시면 1주 테스트라는 부분이 생겼죠. 혹은 이제 수시평가 테스트 미리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뭐 미리 보기, 그 다음에 응시 현황 부분을 이제 클릭하시면 학생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고 이 학생이 몇 점인지 이런 부분, 채점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보셨던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보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결과 확인 및 채점 탭을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요. 결과 보기 조회를 클릭하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일단 교수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미리 학생 한 명을 응시처를 해놨어요. 그래서 얘는 시험을 봤는데 보면 응시했고 점수는 0점이에요. 틀렸나봐요. 그리고 답안 제출한 시간은 13시 23분 49초에 학생이 제출 이렇게 누른 거죠. 그리고 소요 시간은 18초가 걸렸어요. 그러면 학생이 뭐 여러 가지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 교수님 제가 뭐 하다 잘못했어요. 저한테 재시험 기회를 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당하다. 그러면 여기 리셋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학생이 시험을 한 번도 안 본 것처럼 다시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리셋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퀴즈 시험 방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 아까 퀴즈 관련된 교수님들께 퀴즈 관련된 부분은 교수님이 한 분 문의를 주셨던 것 같아요. 퀴즈의 학습 시간을 충분히 등록했는데 학생들이 퀴즈를 풀기도 전에 잠깐 사이에 제출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학습 시간은 동일하게 주셨는데 퀴즈 응시 시간을 조금 적게 주셨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러실 수 있어요. 일단 학생들이 창을 열어서 풀 때까지의 시간과 이걸 풀고 나서 학습을 인정하는 학습 시간과는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처리하고 유념하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은 변경할 수가 없는데 제가 그럼 다시 한번 그 학습 요소 추가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여기요. 수시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는 이해되셨을 거고요. 매 회차 시험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시면 수시평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말 그대로 한 학기에 한 번씩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렇게 학생들에게 기회를 한 번씩밖에 줄 수 없는 시험이 있을 때 학생들한테 환경을 테스트해보라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의 테스트는 그럴 때 추가적으로 생성을 해서 쓰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성적 미반영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을 쳐도 성적에는 관여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이게 학습 설계에 들어와서 진행을 하실 때는 해당 기능을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출석에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그다음에 학습 시간에 카운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적 미반영이라는 그 유형은 사용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그 개발팀하고 조금 더 확인을 또 해보겠습니다. 일단 교수님들께서 그 이용하셨던 학습 컨텐츠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질의가 몇 개 있는데 과제, 토론, 자료 이렇게 이 학습 요소에 있는 내용은 왼편 메뉴에서 추가가 되질 않습니다. 네, 그거는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들어가도 등록하는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강의 관리로 가서 해라. 강의 메뉴로 해라. 이렇게 해서 메뉴를 이동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팀 프로젝트가 있고요. 설문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먼저 팀 구성을 해서 네, 이렇게 팀 구성을 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요. 팀 프로젝트마다 팀을 다시 구성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동으로 해서 지금 제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한 명이자 팀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고, 이게 아니라 학생들이 알아서 그 팀을 구성해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학생들이 가지고 온 그 명단대로 교수님들이 학번 같은 거와 팀원들만 팀장, 팀원을 구성해서 넣어가지고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한 명으로 해놓으니까 좀 하기가 어렵긴 한데 예, 팀 프로젝트 기간 주실 수 있고 팀 구성은 한 명으로 해서 예, 팀장으로 하고 창닫기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출 구분 네, 이렇게 되면은 구성된 팀끼리만 서로 보면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교수님들께 이제 설명드려야 될 부분들 그리고 선생님께서 교수님들께 좀 안내해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일단 제가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의 질의응답을 한번 받아볼까요? 네, 여기 한시수당 최소 25분 음성이 들어간 수업을 하라고 했는데 조금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한 수업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요거는 학교 일러닝 센터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학습시간 등록을 녹화시간 이상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실제 녹화시간 지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교수님 굉장히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초반에 제가 이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녹화 영상이 딱 40분짜리예요. 아니면 30분짜리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이걸 학습 시간을 만약에 50분을 주신다. 그러면 학생은 30분을 해서 동영상을 다 들었는데도 몇 번이나 동영상을 다 들었는데도 학습 완료로 찍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말 딱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미 진행해 놓은 경우라면은 그러니까 이미 녹화해 놓은 영상을 이렇게 불러오기만 하면 저희가 VOD 영상은 그 파노토에서 영상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입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은 정말 건드리지 마시라고, 수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미 분반 공유 수업을 진행 중인데 개별 반에 대한 공지를 하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없습니다. 네. 아니면 저희 쪽에 분반 해제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학생들이 학습 시간을 막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는 분반 공유를 했기 때문에 공지사항까지 다 같이 동일하게 진행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분반 공유 일단 하나씩 정리를 하면 동영상 학습 시간 적게 주는 건 안 됩니다. 네. 안 하시는 게 맞아요. 네.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동영상보다 학습 시간을 적게 주는 것도 안 됩니다. 네. 그냥 동영상에 맞춰서 주셔야 돼요. 네. 그거는 사실 이게 학교의 선택이긴 합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학교들마다 요청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들께서 경동대의 어떤 공통된 룰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센터랑 논의를 한번 해보셔서 결론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동영상은 동영상 길이만큼의 학습을 학생들이 정속도로 진행한다가 포인트입니다. 예, 보통 그렇게까지 해야 출석이 된다입니다. 저희가 지금 학생들한테 배속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는 해요. 배속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복습 시에 사용하라고 풀어준 거지 처음 수업, 출석을 인정하는 처음 수업에서는 그것도 사용하지 말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생성하고 삭제를 하게 되면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윗반이 생성하거나, 그러니까 주차만 삭제를 하시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2주차를 삭제해 놓고 나면 3주차에 있는 내용이 2주차로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좀 해결을 했는데요. 이미 생성을 해놓은 회차가 꼬이게 됐는데 이는 해결 방법이 없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교수님들이 아마 해결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과목이나 상세 내용을 한번 저희 쪽에 알려주시면 저희 쪽에서 한번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한 영상을 2개로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설명드리진 않았고요. 60분짜리 동영상을 30분짜리 2개로 나누는 방법은 아마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파노토 VOD 동영상을 올려놓고 거기에서 아마 편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노토 쪽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시면 조금 더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파노토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이제 수업 강의를 진행하시다가 이거 좀 초반에 안내를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파노토 영상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그 사이에다가, 영상과 영상 사이에 유튜브 컨텐츠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예, 이렇게 진행을 하실 편집을 하나의 동영상을 만드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링크를 거시는 그 방법에, 내가 찍은 이 만든 동영상은 40분짜리예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연결 링크를 건 거는 여기가 10분이에요. 그러면 이 총 영상의 학습 시간은 40분이에요. 유튜브 동영상에 링크가 된 거는 이 영상 길이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을 같이 넣는 부분은 이건 학습 시간에서 제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든 것만 유튜브 동영상 링크 해가지고 넣는 거 말고 내가 만든 동영상의 길이만 생각하시면 그게 이퀄 학습 시간입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교수님도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우선 교수님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일단 강의는 동영상 강의를 파노프토를 통해서 LMS에 링크를 건다. 그리고 이 파노프토로 링크하는 내용은 항상 매번 내 컨텐츠를 등록할 때마다 학생 공유를 해야 한다를 꼭 안내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 학습 영상 시간 길이만큼 학습 시간만큼 이 동영상의 길이만큼 동영상 길이만큼 이제 학습 시간이 동일하게 가야 된다. 그래야 학생의 출결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 두 개가 가장 주요했고요. 나머지는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이거 두 개가 사실 제일 꼭 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질문이 조금 더 들어왔는데요. 2차 시를 주 1차 시는 동영상으로 1차 시는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진행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조금 더 그 깊은 질문이 있으시다면 센터로 연락하셔서 선생님하고 얘기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 말고 MP4 영상은 시간에 포함되느냐는 말씀이신 거죠? 네, 시간에 포함됩니다. MP4 영상은 같이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교수님들 안내는 제가 여기까지 준비했던 안내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제가 오늘 드린 설명이 학교 전체의 룰에 약간 어긋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디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린 거니까 정확한 문의는 이러닝 센터 지침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 번 더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용하시는 게 아직 초반이어서 학생과 교수님들께서 많이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더 질문. 파노토에서 퀴즈를 삽입한 게 LMS에 연동이 되나요? 하시는데 연동되지 않습니다. 네, 파노토 내용은 파노토끼리 그냥 가지고 와서 진행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네, 출석을 들었는데 수업을 들었으나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회차는 그냥 삭제하시면 됩니다. 네, 회차 삭제하는 거는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 이렇게 클릭하시고 나서 휴지통을 그냥 지우시면 바로 삭제됩니다. 출석을 들었는데 출석 인정이 안 됐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었으나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학습 현황 보면 기록이 없다. 사실 기록이 없으면 들은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지금 학기 초반이고 이제 저희가 서버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하는 그 동안에 학생이 해당 서버에 있는 경우는 튕겨서 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정말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버가 한 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재접속하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학습 현황의 기록이 없는 게 만약에 생기신다면은 한번 저희 쪽에 문의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예 학습 현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학습 동료 누르면 학생들에게 어떻게 공지되나요 하셨는데 쪽지로 발송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쪽지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있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회차되어 있다라고 하신 부분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그냥 여기서요. 이렇게 톱니바퀴 여기에 세팅하면 이 회차가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데요. 이거 그냥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예. 네, 회차가 없어졌죠. 학생들에게 어떻게 공지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완료하지 않은 미학생, 완료 학생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이제 보내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교수자기 때문에 없는데 여기 이렇게 알림으로 뜨게 됩니다. 이 알림이 교수님들 보셨을 때 여기 학생들이 봤을 때 여기에 이 기타 부분에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원래 미완료 학생한테만 보내는 게 맞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미반영 퀴즈도 성적은 안 되지만 출석은 인정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석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기말은 회차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중간고사 주에는 회차 1회 50분으로만 출석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 회차에 대한 그 디폴트 세팅은 교수님들이 다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학교에서 8주차 중간고사, 15주차 기말고사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일부러 그냥 디폴트로 넣어드린 거기 때문에 주차 수정해서 제목도 수정하실 수 있고 회차도 다 제목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드린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퀴즈에 대한 부분은 생각보다 교수님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여기 성적 미반영 퀴즈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센터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 또 있으실까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것도 같은데 궁금증이 있으시면 센터 안내가 사실은 학교 전반적인 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니까 센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